그대는 지금 누군가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가? 말하고 싶은 것을 삼키며 불편한 침묵 속에서 미소를 지으며 모두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 애쓰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대는 이미 존중받지 못하는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존중을 잘못 이해한다. 그들은 존중을 남에게서 얻어내야 할 무엇으로 여긴다. 그래서 더욱 낮은 자세로, 더욱 순한 미소로, 더욱 많은 양보로 타인의 마음을 얻으려 한다. 하나 이것이야말로 존중에서 멀어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존중은 구걸하여 얻는 것이 아니요. 그대 스스로의 태도와 행동으로 세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보건대 무시당하는 자들에게는 공통된 병이 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의 말을 하지 않는다. 불편함을 참고 욕구를 숨기고 의견을 삼킨다. 그리고는 스스로를 원만한 사람이라 여긴다. 하나 세상은 그를 원만한 자가 아닌 무른 자로 본다. 존재감 없는 자로 본다. 함부로 대해도 되는 자로 본다. 반대로 존중받는 자들을 보라. 그들은 자신의 말을 분명히 한다. 옳지 않은 것에 아니오라 하고 원하는 바를 명확히 밝히며 때로는 불편한 진실도 서슴지 않고 말한다. 그래서 때로 미움을 사기도 하고 때로 오해를 받기도 한다. 하나 그들은 흔들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든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다. 그대여, 이제 그대의 선택을 돌아보라. 그대는 모든 이에게 사랑받는 환상을 쫓을 것인가 아니면 떳떳하게 존중받는 현실을 세울 것인가. 이 영상은 후자를 택한 이들을 위한 것이다. 1장 모든 이의 인정을 구하지 말고 자신의 중심을 세워라. 그대는 왜 그리 남의 눈치를 보는가?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볼까? 이 말을 하면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평판이 나빠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그대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다면 그대는 이미 자신을 잃은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욕망은 마치 모래를 움켜쥐려는 것과 같아서 쥘수록 더 많이 빠져나간다. 내가 관찰한 바로는 사람들은 두 가지 이유로 타인의 인정에 집착한다. 첫째는 자기 안에 확고한 중심이 없기 때문이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 어떤 삶을 살고자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니 타인의 평가가 곧 자신의 가치가 되어버린다. 둘째는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누군가에게 미움받거나 배척당하면 자신이 무가치해진다고 여기는 것이다. 하나 그대여 생각해보라.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으며 그들의 기준은 얼마나 제각각인가. 어떤 이는 그대의 직설적임을 좋아하고 어떤 이는 그것을 무례하다 여긴다. 어떤 이는 그대의 신중함을 지혜롭다 하고 어떤 이는 그것을 우유부단하다 본다. 이 모든 상반된 기대를 충족시키려 한다면 그대는 결국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고 만다. 맛을 내려다 모든 재료를 넣은 음식이 결국 맛없는 것처럼 모든 일을 만족시키려는 사람은 결국 누구에게도 인상적이지 못한 법이다. 진정으로 존중받는 사람을 보라. 그들에게는 확고한 중심이 있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관을 알고 자신의 원칙을 지키며 자신의 목소리를 낸다. 물론 그 과정에서 모든 이의 동의를 얻지는 못한다. 어떤 이는 그를 좋아하고 어떤 이는 그를 싫어한다. 하나 중요한 것은 그가 누구인지가 명확하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그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의 말에 무게를 느끼며 그의 선택을 존중한다. 설령 동의하지 않더라도 말이다. 반대로 모든 이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는 자를 보라. 그는 이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 앞에서는 저렇게 말한다. 상황에 따라 의견을 바꾸고 눈치를 보며 대답을 조율한다. 처음에는 그를 착하고 원만하다 여길 수 있다. 하나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깨닫게 된다. 이 사람에게는 실체가 없다는 것을. 그는 마치 카멜레온처럼
주변 색깔에 따라 변할 뿐 자기만의 색깔이 없다는 것을.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그를 존중하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존중이란 그 사람의 고유함, 그 사람만의 확고함에 대한 인정이기 때문이다. 그대여, 이제 깨달아야 한다. 존중은 인기 투표가 아니다. 가장 많은 표를 얻는 자가 존중받는 것이 아니라 가장 분명한 자기 자신인 자가 존중받는다. 물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위험하다. 비판받을 수도 있고 오해받을 수도 있으며 미움받을 수도 있다. 하나, 그것이 진정한 관계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그대가 해야 할 일은 간단하다. 먼저 자신에게 물어라.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첫걸음이다. 그리고 그 답에 따라 살아가라. 모든 이의 동의를 구하지 말고 그대의 신념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라. 처음에는 두려울 것이다. 누군가는 그대를 떠날 것이고 누군가는 그대를 비난할 것이다. 하나, 그와 동시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그대의 진정성에 공명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들은 그대의 모든 면에 동의하지 않을지라도 그대의 정직함과 용기를 존중한다.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는 피상적인 인정을 구하던 때보다 훨씬 깊고 의미 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것이다. 존중은 외부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세우는 것이다. 그대 안에 확고한 중심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가치관이 있을 때, 정직하게 자신을 드러낼 용기가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존중이 따라온다. 모든 사람의 사랑을 얻으려는 환상을 버려라. 대신 자기 자신에게 떳떳한 삶을 살아라. 그것이 존중받는 삶의 시작이다. 2장. 과한 배려는 오히려 관계를 썩게 만드는 독이 된다. 그대는 아마도 착한 사람일 것이다. 타인을 배려하고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 애쓰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것은 분명 아름다운 마음이다. 하나, 내가 경고하건대 배려에도 적절한 선이 있다. 그 선을 넘어선 배려는 배려가 아니라 자기 기만이며 관계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독이 된다. 과한 배려를 하는 자들에게는 공통된 행동 양식이 있다. 그들은 불편한 말을 하지 않는다. 상대의 잘못을 보아도 모른 척하고 자신이 불편해도 괜찮다고 말하며 의견 차이가 있어도 상대 말에 동조한다. 내 기분이 상할까봐, 관계가 나빠질까봐, 분위기가 어색해질까봐라는 이유로 진심을 숨긴다. 그들은 이것이 성숙한 배려라고 믿는다. 하나, 이것은 배려가 아니라 회피다. 진실을 마주하기 싫어서, 갈등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불편한 상황을 견디기 어려워서 도망치는 것일 뿐이다. 이런 거짓 배려가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라. 처음에는 평온해 보인다. 아무런 마찰도 없고 다툼도 없으며 모든 것이 원만하다. 하나, 그 평온의 밑바닥에는 말하지 못한 불만이 쌓이고 표현하지 못한 욕구가 응어리지며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골마간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것은 폭발한다. 사소한 일로 갑자기 분노가 터져나오거나 쌓인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거나 아니면 침묵 속의 관계가 서서히 식어간다. 더욱 문제는 이것이다. 과한 배려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를 무시하는 행위다. 그대가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대가 그 진실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여기는 것이다. 상대를 연약하고 미성숙한 존재로 취급하는 것이다. 또한 그대 자신도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그대의 감정과 욕구와 의견이 표현될 가치가 없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배려란 무엇인가? 진정한 배려는 상대를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대와 정직하게 소통하는 것이다. 불편한 진실이라도 필요하다면 말하되 상대를 공격하지 않는 방식으로 말하는 것이다. 내가 느끼기에, 내 생각에는 이라는 주어로 자신의 감정과 의견을 전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상대를 성숙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태도다. 내가 본 가장 건강한 관계들은 역설적이게도 불편한 대화를 나누는 관계들이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솔직하다. 그 말은 좀 상처가 되었어. 이 부분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내 그런 행동이 불편해라고 말한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긴장된다. 하나 그 대화를 통해 오해가 풀리고 욕구가 조율되며 진정한 이해가 생긴다. 그렇게 작은 불편함을 나누는 관계가 오히려 더 깊고 단단하게 이어진다. 반대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관계를 보라.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나 속으로는 거리가 멀다. 서로가 서로를 알지 못한다. 진짜 감정도, 진짜 생각도, 진짜 모습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가까운 듯 보이지만 실은 타인이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가장 원만해 보이는 관계가 때로는 가장 먼 관계다. 그대여, 이제 그대의 관계를 돌아보라. 그대는 진정으로 배려하고 있는가, 아니면 불편함을 회피하고 있는가? 만약 그대가 중요하게 여기는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에서 불편한 대화를 나눌 용기를 가져라. 물론 무작정 솔직한 것이 답은 아니다. 타이밍을 고려하고 표현을 신중히 선택하며 상대의 처지를 헤아려야 한다. 하나 중요한 것은 결국 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대의 불편함을, 그대의 욕구를, 그대의 의견을 말해야 한다. 이것을 실천하는 방법은 이렇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오늘 저녁은 한식이 먹고 싶어처럼 사소한 선호를 표현하는 것부터 시작하라. 그 다음에는 그 말은 좀 기분이 이상하더라처럼 가벼운 불편함을 나누어라. 그리고 점차 더 중요한 문제들로 나아가라. 처음에는 두렵고 어색하겠으나 연습할수록 자연스러워진다. 기억하라. 진정한 배려는 진실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사랑으로 전하는 것이다. 상대를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고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와 더 깊이 연결되기 위해 용기 내어 말하는 것이다. 과한 배려는 관계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죽인다. 정직한 소통만이 관계를 살린다. 3장. 작은 좌절과 실패를 겪어야 큰 어려움을 견딘다. 그대는 혹시 좌절 없는 삶을 꿈꾸는가? 실패하지 않고 거절당하지 않으며 불편함을 겪지 않는 순탄한 길을 원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대는 가장 위험한 환상에 빠져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좌절 없는 삶은 힘없는 삶이요. 실패 없는 사람은 무너지기 쉬운 사람이기 때문이다. 마치 온실 속 화초가 약한 바람에도 쓰러지듯 편안함 속에서만 자란 사람은 작은 역경 앞에서도 속절없이 무너진다. 세상을 보라. 가장 강한 나무는 어떤 나무인가?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서 자란 나무다. 바람에 맞서며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줄기를 더 단단하게 만든다. 반대로 바람 한 점 없는 곳에서 자란 나무는 크게 자라도 약하다. 첫 번째 큰 폭풍에 쉽게 부러지고 만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작은 어려움들을 겪으며 자란 사람은 큰 시련 앞에서도 중심을 잡는다. 하나 모든 것이 순조롭게만 흘러간 사람은 예상치 못한 난관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른다. 내가 관찰한 바로는 현대 사회는 이 진리를 잊고 있다. 부모들은 자녀가 조금이라도 불편해하거나 실패할 조짐이 보이면 즉시 개입한다. 학교는 경쟁을 없애고 모두에게 상을 준다. 직장에서는 피드백을 주는 것조차 조심스러워한다. 그 결과 무엇이 생겨났는가? 작은 비판에도 무너지는 사람들, 한 번의 실패로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 불편함을 참지 못하고 회피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이것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 전체의 문제다. 좌절을 견디는 힘, 실패에서 배우는 능력, 불편함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 이런 것들이야말로 인간을 성장시키고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다. 하나 우리가 모든 불편함을 제거하려 든다면 우리는 강한 세대가 아니라 약한 세대를 키우는 것이다. 그대여,
그대 자신을 돌아보라. 그대는 혹시 작은 어려움도 피하려 하지 않는가? 거절당할 가능성이 있으면 시도조차 하지 않고, 실패할 수 있으면 도전하지 않으며, 비판받을 수 있으면 의견을 내지 않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대는 스스로를 약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편안함은 그 순간은 좋으나 장기적으로는 그대를 무력하게 만든다. 진정으로 강해지는 법은 하나뿐이다. 작은 좌절들을 겪는 것이다. 그리고 그 좌절에서 무너지지 않고 일어서는 경험을 반복하는 것이다. 거절당해보라. 처음에는 아프겠지만 거절이 그대를 죽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실패해보라. 처음에는 부끄럽겠지만 실패가 그대의 가치를 없애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다. 비판받아보라. 처음에는 방어적이 되겠지만 비판 속에서 성장의 씨앗을 발견하게 된다. 이것을 실천하는 구체적 방법을 말하겠다. 첫째, 일부러 작은 불편함을 선택하라. 새로운 환경에 가보고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걸며 서툰 분야에 도전하라. 둘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시도하라. 완벽하지 않아도 일단 해보고 잘 안 되면 다시 시도하라. 셋째,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구하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의 부족한 점을 물어보고 그것을 개선하려 노력하라. 물론 이것이 쉽지는 않다. 좌절은 아프고 실패는 부끄럽다. 하나 그대가 알아야 할 것은 그 고통이 헛되지 않다는 것이다. 좌절할 때마다 그대의 마음은 조금씩 강해진다. 실패할 때마다 그대의 능력은 조금씩 늘어난다. 불편함을 견딜 때마다 그대의 한계는 조금씩 확장된다. 이것이 바로 성장이다. 반대로 좌절을 피하기만 하는 삶을 생각해보라. 처음에는 안전하고 편안하다. 하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대의 세계는 좁아진다. 시도할 수 있는 것들이 줄어들고 두려움은 커지며 자신감은 사라진다. 결국 그대는 좁은 안전지대 안에 갇힌 채 진정으로 살고 싶은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실패가 아니겠는가. 기억하라. 좌절은 그대의 적이 아니라 스승이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다. 불편함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성장의 신호다. 작은 좌절들을 겪으며 단련된 사람만이 큰 시련이 왔을 때 무너지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다. 4장. 자신의 욕구를 말하지 않으면 모두가 피해자가 된다. 그대는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가? 내가 참으면 상대방은 편할 거야. 내가 욕구를 말하지 않으면 관계가 편안해질 거야. 만약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대는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대의 침묵은 관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파괴한다. 그대가 말하지 않은 욕구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쌓여서 독이 되고 결국 모든 이에게 상처를 준다. 욕구를 말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공통된 논리가 있다. 내가 말하면 상대가 부담스러워할 거야. 내 바람을 표현하면 이기적으로 보일 거야. 그냥 내가 맞춰주면 평화로울 거야. 겉으로는 이타적이고 배려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것은 이타심이 아니라 두려움이다. 거절당할까봐, 갈등이 생길까봐, 나쁜 사람으로 보일까봐 침묵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침묵은 결국 모든 이에게 해를 끼친다. 먼저 그대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라. 욕구를 말하지 않으면 그 욕구는 사라지지 않고 내면에 쌓인다. 처음에는 작은 불만이었던 것이 점점 커져서 원망이 되고, 원망은 분노가 되며, 분노는 관계 전체를 물들인다. 그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대의 마음 속에는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자라난다. 내가 이렇게 참는데 저 사람은 전혀 몰라. 내가 이렇게 배려하는데 저 사람은 이기적이야라는 생각들이 쌓인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전혀 관련 없는 사소한 일에 폭발하거나 아니면 관계 자체가 식어버린다. 다음으로 상대방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라. 그대가 욕구를 말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그대가 원하는 것을 알 수 없다.
그들은 모든 것이 괜찮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계속 같은 방식으로 행동한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대의 불만을 듣게 되면 그들은 당황하고 배신감을 느낀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나는 전혀 몰랐는데 왜 이제 와서 그래라고 반응한다. 그들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알았다면 바꿀 수 있었을 일인데 그대가 말하지 않아서 기회조차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관계 전체를 보라. 욕구를 말하지 않는 관계는 진정한 관계가 아니다. 그것은 한쪽이 일방적으로 맞춰주는 불균형한 관계거나 아니면 서로가 서로를 모르는 피상적인 관계다. 진정한 관계란 서로의 욕구를 알고 때로는 조율하며 때로는 양보하고 때로는 함께 새로운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하나 욕구를 말하지 않으면 이 모든 과정이 불가능하다. 그대여, 이제 깨달아야 한다. 그대의 욕구를 말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위가 아니라 건강한 관계를 위한 필수적인 행위다. 그대가 원하는 것을 말해야 상대방도 자신의 욕구를 말할 수 있다. 그래야 비로소 진정한 소통이 일어나고 진정한 이해가 생기며 진정한 관계가 형성된다. 욕구를 표현하는 방법을 말하겠다. 첫째, 그대의 욕구가 무엇인지 먼저 명확히 하라. 많은 이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조차 정확히 모른다. 시간을 내어 그대 자신에게 물어라.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내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라고 말이다. 둘째, 욕구를 비난이 아닌 표현으로 전하라. 넌 왜 항상 그래가 아니라 나는 이런 것이 필요해라고 말하라. 셋째, 상대의 욕구도 함께 들어라. 그대의 욕구만 관철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욕구를 조율하려는 태도를 가져라.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것이다. 오랫동안 침묵해온 사람이 갑자기 욕구를 말하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도 놀랄 수 있다. 하나 시간이 지나면 관계가 달라진다. 더 정직해지고 더 깊어지며 더 건강해진다. 무엇보다 그대 자신이 편안해진다. 더 이상 참고 숨기고 억누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기억하라. 욕구를 말하지 않는 것은 배려가 아니라 회피다. 그것은 상대를 위한 것도 아니요. 관계를 위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시한폭탄을 설치하는 것과 같다. 그대의 욕구를 말하라. 그것이 그대 자신을, 상대를, 그리고 관계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다. 5장. 작은 문제를 방치하면 반드시 큰 재앙이 된다. 그대는 혹시 작은 문제를 그냥 넘기고 있지 않은가? 이 정도는 괜찮아. 나중에 해결하면 돼. 굳이 지금 말할 필요 없어라고 생각하며 눈 감고 있지 않은가? 만약 그렇다면 그대는 지금 재앙의 씨앗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큰 문제는 처음부터 큰 것이 아니었다. 작은 문제를 방치한 결과가 누적되어 큰 문제가 된 것이다. 조직을 보라. 처음에는 작은 규칙 위반이었다. 누군가 약속 시간에 조금 늦고 누군가 맡은 일을 대충 하며 누군가 불편한 행동을 한다. 처음에는 모두가 참는다. 이 정도는 나만 불편한 건가 말하면 분위기 깨질 텐데라고 생각하며 넘어간다. 하나 그렇게 방치된 문제는 점점 커진다. 한 사람이 규칙을 어기면 다른 사람도 따라하고 작은 태만이 일상이 되며 불편한 행동이 반복된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조직 전체가 무너진다. 신뢰가 사라지고 질서가 무너지며 사람들이 떠난다. 가정도 마찬가지다. 부부 사이에 작은 불만이 생긴다. 한쪽은 청소를 소홀히 하고 다른 쪽은 대화를 회피하며 둘 다 서로에게 관심을 덜 둔다. 처음에는 사소해 보인다. 하나 이것을 말하지 않고 넘어가면 불만은 쌓이고 거리는 멀어지며 결국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른다. 그때 가서야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지라고 후회하지만 이미 늦었다. 작은 순간순간의 문제를 다루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관찰한 바로는 사람들이 작은 문제를 방치하는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는 낙관주의다. 저절로 나아지겠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한다. 둘째는 회피다. 문제를 다루는 것이 불편하고 어렵기 때문에 모른 척한다. 셋째는 책임 전가다. 누군가 알아서 하겠지. 내가 나설 일은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 하나, 이 모든 태도는 문제를 키울 뿐이다. 그대여, 이제 그대의 삶을 돌아보라. 그대가 방치하고 있는 작은 문제들이 있는가? 직장에서 동료의 불편한 행동, 가정에서의 사소한 갈등, 자신의 나쁜 습관, 건강상의 작은 신호들. 이것들을 지금 다루지 않으면 나중에는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 지금 10분의 불편함이 나중에 10년 고통을 막을 수 있다면 그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는가? 작은 문제를 다루는 방법을 말하겠다. 첫째, 문제를 인식하라. 많은 이들이 문제를 문제로조차 인식하지 못한다. 불편한 감정이 들면 그것을 무시하지 말고 왜 내가 불편한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둘째, 즉시 대응하라. 나중에라는 말은 대부분 절대와 같다. 문제를 발견하면 가능한 한 빨리 다루어라. 셋째, 작게 시작하라. 큰 대응이 부담스럽다면 작은 대화부터 시작하라. 이 부분이 좀 불편한데 이야기해도 될까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시작이다. 물론 모든 작은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진짜 사소한 것, 한 번뿐인 것, 중요하지 않은 것은 넘어갈 수 있다. 하나 반복되는 문제, 점점 커지는 문제, 여러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문제는 반드시 다루어야 한다. 이것을 구분하는 기준은 간단하다. 그 문제가 그대의 마음에 계속 남아있다면 그것은 다루어야 할 문제다. 또한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작은 문제를 다룰 때는 작은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큰 문제가 되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 작은 균열은 접착제로 메울 수 있지만 무너진 건물은 다시 짓는 수밖에 없다. 초기 충치는 간단히 치료되지만 방치하면 발치해야 한다. 관계도, 조직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다. 작을 때 다루어라. 기억하라. 작은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편안함이 아니라 나태함이다. 지혜로운 자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작은 문제를 다룬다. 어리석은 자는 편안함에 안주하다가 큰 재앙을 맞는다. 그대는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6장. 모든 이에게 사랑받으려는 꿈을 버려야 자유롭다. 그대는 지금도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하는가? 누구에게도 실망을 주지 않고 누구에게도 비난받지 않으며 모두에게 사랑받는 완벽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대는 평생 이룰 수 없는 꿈을 좇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꿈을 좇는 동안 그대의 진짜 삶은 지나가고 있다. 세상을 보라.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한 사람들 중에 모든 이에게 사랑받은 사람이 있는가? 새로운 것을 만든 이들은 보수적인 자들에게 비난받았고 정의를 외친 이들은 기득권자들에게 미움받았으며 진실을 말한 이들은 거짓을 편하게 여기는 자들에게 공격받았다. 역사를 돌아보아도 마찬가지다.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이들은 대부분 생전에 많은 반대와 비난을 받았다. 왜 그런가? 새로운 것은 언제나 기존의 것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진실은 언제나 누군가의 거짓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변화는 언제나 누군가의 편안함을 깨뜨리기 때문이다. 반대로 모든 이에게 사랑받는 사람들을 보라. 그들은 무엇을 했는가? 대부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아무에게도 불편함을 주지 않으려 조심했고 아무도 건드리지 않으려 침묵했으며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않으려 애썼다. 그 결과 그들은 평온한 삶을 살았을지 모르나 의미 있는 삶을 살지는 못했다. 그들은 아무에게도 미움받지 않았지만 동시에 아무에게도 깊이 사랑받지도 못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존재감 없는 자를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대여, 이제 선택해야 한다.
모든 이의 사랑을 받는 환상 속에 살 것인가? 아니면 의미 있는 삶을 살면서 일부의 반대를 감수할 것인가? 양쪽을 모두 가질 수는 없다. 그대가 무엇인가를 주장하면 반대하는 자가 생긴다. 그대가 어떤 가치를 선택하면 다른 가치를 버린다는 뜻이므로 불만을 가진 자가 나타난다. 그대가 어떤 일을 시도하면 실패할 수도 있고, 그러면 비난하는 자가 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하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 역설적으로 자유로워진다. 모든 이에게 사랑받을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그대는 더 이상 모든 이의 기준에 맞추려 애쓰지 않아도 된다. 그대는 그대 자신의 기준으로 그대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에 따라 그대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살 수 있다. 일부가 그대를 싫어한다고 해서 그대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대가 무엇인가를 대표하고 있다는 증거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가? 첫째, 그대의 가치관을 명확히 하라. 그대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대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분명히 하라. 둘째, 그 가치에 따라 행동하라. 누군가 반대하더라도 그것이 옳다고 믿는다면 해라. 셋째, 비판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마라. 그대의 행동이나 의견에 대한 반대가 그대라는 사람에 대한 거부는 아니다. 또한 이것을 기억하라. 그대를 비판하는 모든 사람이 틀린 것은 아니다. 때로는 그들의 비판 속에 배울 점이 있다. 하나 중요한 것은 그들의 비판에 압도되어 그대의 방향을 잃지 않는 것이다. 비판을 듣되 그대의 중심은 지켜라. 의견을 받아들이되 그대의 판단을 포기하지 마라. 내가 본 가장 존중받는 사람들은 역설적으로 모두에게 사랑받으려 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있었고 그 신념에 따라 행동했다. 물론 반대자도 있었고 비판자도 있었다. 하나 그들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리고 그 소수의 깊은 관계가 다수의 피상적인 호감보다 훨씬 가치 있었다. 기억하라. 모든 이에게 사랑받으려는 환상은 그대를 마비시킨다. 그것은 그대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하게 하며 결국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만든다. 일부의 미움을 감수하라. 그것이 의미 있는 삶을 사는 데가다. 7장 도전 없는 삶은 죽은 것과 다름없으니 위험을 감수하라. 그대는 언제 마지막으로 두려운 일에 도전했는가? 실패할 수도 있고 거절당할 수도 있으며 우스꽝스러워 보일 수도 있는 일을 시도한 것이 언제인가? 만약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그대는 지금 살아있으되 살아있지 않은 것이다. 안전지대 안에 머물며 익숙한 것만 반복하는 삶은 죽음을 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삶을 피하는 것이다. 도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 그들은 위험을 극도로 회피한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지 않고 낯선 환경을 피하며 불확실한 결과를 두려워한다. 겉으로는 신중하고 안정적으로 보인다. 주변 사람들도 그들을 원만하고 문제없는 사람으로 여긴다. 하나, 그 안정의 이면을 보라. 그곳에는 성장이 없고 변화가 없으며 새로움이 없다. 그들은 매일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사람들을 만나며 같은 생각을 반복한다. 그렇게 세월은 흐르고 어느 날 그들은 깨닫는다. 자신이 살아온 게 아니라 그냥 시간을 보낸 것이라는 것을. 반대로 도전하는 사람들을 보라. 그들의 삶은 안정적이지 않다. 실패도 하고 좌절도 겪으며 때로는 난처한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주변 사람들은 때로 그들을 무모하다고 여길 수도 있다. 하나, 그들의 눈을 보라. 살아있는 빛이 있다. 그들은 배우고 있고 성장하고 있으며 진정으로 살아있다. 실패하더라도 그들은 시도했다는 사실에서 의미를 찾는다. 그리고 그 시도의 경험은 그들을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든다. 내가 관찰한 바로는 사람들이 도전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다. 실패하면 창피할 것이고 자존심이 상할 것이며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무능하게 볼 것이라 생각한다. 둘째는 편안함에 대한 집착이다. 지금 상태가 나쁘지 않은데 굳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다. 하나, 이 두 가지 모두 근시안적인 사고다. 실패에 대해 말하자면 실패는 끝이 아니라 과정이다. 역사상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는가? 그들은 모두 수없이 실패했다는 것이다. 발명가들은 수백 번 실험에 실패했고, 사업가들은 여러 번 파산했으며, 예술가들은 무수한 작품을 벌였다. 하나, 그들은 실패를 받아들이고 계속 나아갔다. 그 결과 마침내 성공에 이르렀다. 실패는 그들의 약점이 아니라 성공의 재료였던 것이다. 편안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지금 편안하다고 해서 미래도 편안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한다. 어제의 성공 방식이 오늘은 통하지 않고 오늘의 안정이 내일은 위기가 될 수 있다. 변화하지 않는 자는 결국 도태된다. 그러니 지금 편안함 속에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도전해야 할 신호다. 변화가 강요되기 전에 스스로 변화를 선택하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전할 것인가? 첫째, 작게 시작하라.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큰 도전이 부담스럽다면 작은 도전부터 하라.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평소 하지 않던 스타일의 옷을 입거나 낯선 동네를 걸어보라. 작은 도전들이 쌓여 큰 변화의 용기가 된다. 둘째, 실패를 받아들이라. 도전하면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인정하라. 그리고 실패해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라.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시도 자체다. 셋째, 도전하는 사람들과 어울려라. 주변에 도전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들을 찾아 나서라. 책을 읽고 강연을 듣고 커뮤니티에 참여하라. 도전하는 문화 속에 있으면 그대도 자연스럽게 도전하게 된다. 또한 이것을 알아야 한다. 도전에는 적절한 때가 있다. 무모한 도전은 도전이 아니라 자멸이다. 준비 없이 뛰어드는 것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도전하는 것은 다르다. 지혜로운 도전이란 위험을 인식하되 감수할 만하다고 판단했을 때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 실패에서 배울 수 있다고 확신할 때 안전을 포기하는 대신 성장을 얻을 수 있다고 믿을 때 하는 것이다. 기억하라. 그대가 두려움 없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대를 성장시키지 못한다. 진정한 성장은 두려움의 경계 너머에 있다. 도전하지 않는 삶은 편안할지 모르나 의미 없다. 도전하는 삶은 불편할지 모르나 살아있는 것이다. 그대는 어느 삶을 택할 것인가? 8장. 진정한 관계는 완벽한 조화가 아니라 건강한 마찰에서 나온다. 그대는 혹시 갈등 없는 관계가 좋은 관계라고 생각하는가? 한 번도 다투지 않고 언제나 의견이 일치하며 항상 평화로운 관계가 이상적이라고 여기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대는 관계의 본질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진정으로 깊고 건강한 관계는 갈등이 없는 관계가 아니라 갈등을 건강하게 다루는 관계다. 갈등을 피하는 관계들을 보라. 부부가 한 번도 싸우지 않았다고 자랑하고 친구들이 언제나 의견이 같다고 말하며 팀원들이 전혀 마찰이 없다고 한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인다. 하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어떤가? 그들은 진짜 생각을 말하지 않는다. 불편한 감정을 숨기고 다른 의견을 억누르며 불만을 삼킨다. 그래서 표면은 평온하지만 깊이는 없다. 그들은 서로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서로의 가면만 알 뿐이다. 반대로 건강하게 부딪히는 관계들을 보라. 그들은 의견이 다를 때 말한다. 불편할 때 표현하고 화가 날 때 드러내며 실망할 때 전한다. 물론 그 과정이 편안하지는 않다.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하고 감정이 상하기도 하며 때로는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다. 하나, 그들은 그 불편함을 통과한다. 대화하고
이해하려 노력하며 조율해 나간다. 그 결과 그들의 관계는 더 깊어진다. 왜냐하면 그들은 서로의 진짜 모습을, 완벽하지 않은 모습을, 연약한 모습까지도 알게 되기 때문이다. 내가 관찰한 바로는 갈등을 피하는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서먹해진다. 처음에는 예의 바르고 배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점차 거리가 생긴다. 진짜 감정을 나누지 않으니 친밀감이 생기지 않는다. 반대로 건강하게 갈등하는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진다. 어려움을 함께 통과한 경험이 쌓이고 서로를 이해하는 깊이가 더해지며 신뢰가 단단해진다. 하나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있다. 건강한 마찰과 파괴적인 갈등은 다르다. 건강한 마찰이란 서로를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정직하게 의견을 나누는 것이다. 너는 틀렸어가 아니라 나는 다르게 생각해라고 말하는 것이다. 상대의 인격을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행동이나 의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다.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되 상대를 해치려는 의도는 없는 것이다. 이것이 건강한 마찰이다. 반대로 파괴적인 갈등이란 상대를 공격하고 비난하며 상처 주려는 것이다. 과거의 잘못을 들춰내고 인신공격을 하며 이기기 위해 싸우는 것이다. 이런 갈등은 관계를 파괴한다. 그러니 모든 갈등이 좋은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을 어떻게 다루느냐다. 건강한 마찰을 만드는 방법을 말하겠다. 첫째, 타이밍을 고려하라. 감정이 격해 있을 때는 잠시 시간을 가지라. 진정한 후에 이야기하는 것이 더 건설적이다. 둘째, 나 중심으로 말하라. 너는 왜 그래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느꼈어라고 말하라. 셋째, 들으려는 태도를 가져라. 그대의 주장만 하지 말고 상대의 이야기도 진심으로 들으라. 넷째, 해결책을 함께 찾아라. 누가 옳은지 증명하려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둘 다 나아질 수 있는지 고민하라. 또한 이것을 알아야 한다. 마찰이 생길 때 관계의 진가가 드러난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는 누구와도 잘 지낼 수 있다. 하나 의견이 다르고 감정이 상하고 이해가 엇갈릴 때, 그때 그 관계가 진짜인지 아닌지가 밝혀진다. 그 불편함을 함께 통과할 수 있다면 그것은 진짜 관계다. 첫 번째 갈등의 관계가 끝난다면 그것은 애초에 깊은 관계가 아니었던 것이다. 부부를 예로 들어보자. 연구에 따르면 가장 오래 지속되는 결혼은 전혀 싸우지 않는 부부가 아니라 적절하게 의견 차이를 표현하고 해결하는 부부다. 감정을 억누르는 부부는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속으로는 멀어진다. 반대로 건강하게 다투는 부부는 그 과정을 통해 서로를 더 잘 알게 되고 더 깊이 사랑하게 된다. 기억하라. 완벽한 조화는 환상이다. 두 사람이 모든 것에 동의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다를 때 어떻게 하느냐다. 차이를 숨기지 말고 드러내라. 불편함을 피하지 말고 통과하라. 갈등을 두려워하지 말고 건강하게 다루어라. 그것이 진정한 관계를 만드는 길이다. 9장. 아이를 실패로부터 보호하면 평생 무력한 어른이 된다. 그대가 만약 부모라면 혹은 누군가를 가르치는 위치에 있다면 이것을 명심하라. 그대가 실패로부터 그들을 보호할수록 그대는 그들을 약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좋은 의도로 하는 과보호는 결국 그들의 성장을 막고 독립을 저해하며 평생 의존적인 존재로 만든다. 현대의 부모들을 보라. 아이가 넘어질까봐 항상 붙잡고 실패할까봐 미리 개입하며 좌절할까봐 모든 장애물을 치운다. 아이가 숙제를 힘들어하면 대신 해주고 친구와 다투면 즉시 해결해주며 조금이라도 힘든 일이 있으면 대신 처리한다. 이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하나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아이를 무능하게 만드는 행위다. 이렇게 자란 아이는 어떻게 되는가? 그들은 실패를 감당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작은 좌절에도 무너지고 어려움 앞에서 포기하며 불편함을 견디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평생 보호받았기 때문이다. 넘어지는 경험이 없으니 일어서는 법을 모르고, 실패의 경험이 없으니 극복하는 법을 모르며, 어려움의 경험이 없으니 견디는 법을 모른다.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조금만 힘들어도 부모에게 의존하며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무력해진다. 반대로 적절한 실패를 겪으며 자란 아이를 보라. 그들은 넘어져 보았기에 일어서는 법을 안다. 실패해 보았기에 다시 시도하는 용기가 있다. 좌절을 겪어 보았기에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고통도 있고 눈물도 있다. 하나, 그것이야말로 성장의 과정이다. 그들은 점차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고, 어려움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회복력을 기르며 독립적인 어른으로 성장한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이를 고의로 힘들게 하라는 것이 아니다. 아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주라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 적절한 어려움은 겪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이가 숙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즉시 답을 알려주지 말고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주어라. 아이가 친구와 갈등이 있다면 즉시 개입하지 말고 스스로 해결하도록 기다려라. 물론 관찰하고 필요하면 조언하되 대신 해주지는 마라. 이것은 쉽지 않다. 아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부모에게 고통이다. 당장 도와주고 싶고 대신 해결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하나, 진정으로 아이를 사랑한다면 그 충동을 참아야 한다. 당장의 편안함보다 장기적인 성장을 선택해야 한다. 지금 아이가 작은 실패를 겪는 것이 나중에 큰 실패 앞에서 무너지는 것보다 낫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나이에 맞는 책임을 주어라. 어린아이에게는 자기 장난감 정리를, 조금 큰 아이에게는 자기 방 관리를, 청소년에게는 자기 시간 관리를 맡겨라. 둘째, 실패를 경험하게 하라. 준비를 안 해서 시험을 못 봤다면 그 결과를 감수하게 하라. 숙제를 안 해서 야단 맞았다면 그것이 그의 배움이다. 셋째, 실패 후의 과정을 함께 하라. 실패했을 때 비난하지 말고 무엇을 배웠니?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함께 생각하라. 또한 이것을 알아야 한다. 실패를 경험하게 한다는 것이 방치하라는 뜻은 아니다. 아이가 위험에 처하거나 능력을 완전히 벗어나는 어려움을 겪거나 학대나 폭력에 노출된다면 당연히 개입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적절한 선을 찾는 것이다. 아이가 감당할 수 있으되 조금 힘든 성장을 위해 필요한 적절한 수준의 도전과 실패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학교와 사회도 마찬가지다. 모든 학생에게 상을 주고 경쟁을 없애며 평가를 완화하는 것이 좋은 교육이 아니다. 적절한 경쟁과 평가, 그리고 그에 따른 성공과 실패의 경험이 필요하다. 물론 과도한 경쟁이나 가혹한 평가는 해롭다. 하나, 전혀 없는 것도 문제다. 균형을 찾아야 한다. 기억하라. 그대가 실패로부터 아이를 보호할수록 그대는 아이의 미래를 빼앗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사랑은 지금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강하게 만드는 것이다. 아이가 실패할 용기를 갖게 하라. 그것이 그들을 진정한 어른으로 키우는 길이다. 10장. 큰 깨달음이 아니라 작은 성찰의 반복이 지혜를 만든다. 그대는 혹시 어느 날 갑자기 큰 깨달음이 찾아와 인생이 바뀌기를 기대하는가? 한 권의 책을 읽거나 한 번의 강연을 듣거나 한 번의 상담을 받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기를 바라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대는 변화의 본질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변화는 극적인 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작고 반복되는 노력 속에서 일어난다. 사람들은 극적인 이야기를 좋아한다.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이 바뀌었다는 이야기, 한 번의 경험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 그래서 그런 순간을 기다린다. 하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대부분의 의미 있는 변화는 천천히, 눈에 띄지 않게 작은 선택들의 누적으로 일어난다. 나무가 자라는 것을 보라. 어느 날 갑자기 크는 것이 아니다. 매일 조금씩 눈에 보이지 않게 자란다. 뿌리는 조금씩 깊어지고 줄기는 조금씩 굵어지며 가지는 조금씩 뻗어나간다. 어느 날 보면 큰 나무가 되어 있다. 사람의 성장도 마찬가지다. 매일의 작은 생각, 작은 선택, 작은 행동이 쌓여서 결국 그 사람을 만든다. 그대여, 그대의 하루를 돌아보라. 그대는 오늘 얼마나 자신을 성찰했는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자신의 선택을 질문하며 자신의 방향을 점검했는가? 아니면 그냥 습관대로 살고 생각 없이 반응하며 자동적으로 하루를 보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자다. 그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나중에 하겠다는 다짐으로 성찰을 미룬다. 그리고 그렇게 세월이 흘러간다. 하나 지혜로운 자는 다르다. 그들은 매일 조금씩 자신을 돌아본다. 오늘 나는 어땠는가? 이 선택이 옳았는가?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묻는다. 이런 질문들이 처음에는 큰 변화를 만들지 않는다. 하나 매일 반복하다 보면 그들은 점점 자신을 더 잘 알게 되고 더 나은 선택을 하게 되며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된다. 내가 관찰한 바로는 성찰에는 적절한 빈도가 있다. 너무 드물면 효과가 없고 너무 자주 하면 과도한 자의식이 된다. 적절한 빈도는 하루에 한 번, 잠들기 전이나 아침에 일어날 때 10분 정도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다. 거창한 명상이나 긴 일기를 쓸 필요는 없다. 그저 조용히 앉아서 자신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구체적으로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 첫째, 오늘 나는 내 가치관에 맞게 행동했는가? 그대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실제 행동이 일치했는지 점검하라. 둘째, 오늘 어떤 순간에 감정적으로 반응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자신의 감정 패턴을 이해하라. 셋째, 오늘 내가 배운 것은 무엇인가? 작은 것이라도 매일 배움을 찾아라. 넷째, 내일은 무엇을 다르게 할 것인가? 반성에서 그치지 말고 행동으로 연결하라. 이것을 실천하는 방법을 말하겠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이 성찰의 시간을 가져라. 습관으로 만들어야 지속할 수 있다. 처음에는 5분만 해도 좋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성이다. 또한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지 마라. 성찰은 자책이 아니다. 자신을 판단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려는 것이다. 실수를 발견했다면 나는 형편없어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음에는 이렇게 해보자라고 생각하라. 또한 이것을 알아야 한다. 성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성찰 후에는 행동이 있어야 한다. 오늘 발견한 것을 내일 실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성찰은 그저 생각의 반복일 뿐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 작은 것이라도 매일 한 가지씩 다르게 해보라. 그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큰 변화가 된다. 역사를 보라. 위대한 사상가들, 지혜로운 지도자들, 성숙한 어른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그들은 모두 자기 성찰을 습관으로 가지고 있었다. 소크라테스는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했고, 공자는 매일 자신을 3가지 일로 반성했으며, 많은 위인들이 일기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았다. 그들의 지혜는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매일의 성찰 속에서 자라난 것이다. 기억하라. 극적인 변화를 기다리지 마라. 대신 매일 작은 성찰을 하라. 오늘 10분의 성찰이 내일을 조금 낫게 만들고 그것이 쌓이면 한 달 후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생기며 1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큰 깨달음이 아니라 작은 성찰의 반복이 그대를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든다. 마지막으로 존중받는 삶은 거창한 무엇이 아니다. 권력을 가지거나 명예를 얻거나 많은 이에게 사랑받는 것이 아니다.
존중받는 삶이란 그저 떳떳한 삶이다. 자신에게 정직하고 자신의 말을 하며 자신의 중심을 지키는 삶이다. 내가 이 영상에서 그대에게 말한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이다. 그대 자신이 되라. 모든 일을 만족시키려 애쓰지 말고 불편함을 회피하지 말며 작은 좌절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대의 욕구를 말하고 문제를 방치하지 않으며 도전을 감행하라. 관계에서 진실하고 실패를 통해 배우며 매일 자신을 돌아보라. 이 모든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나도 안다.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두렵고 갈등을 다루는 것은 불편하며 도전하는 것은 위험하다. 하나 그대가 알아야 할 것은 그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사는 것이라는 점이다. 편안함 속에 숨어 있는 것은 안전해 보이지만 실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다. 세상은 그대가 약하다고 여기는 순간 함부로 대한다. 그대가 자신의 말을 하지 않으면 세상은 그대를 무시한다. 그대가 경계를 세우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넘는다. 그대가 중심을 잡지 않으면 바람에 흔들린다. 반대로 그대가 자신의 자리에 굳건히 서면 세상은 그대를 피해가거나 존중한다. 선택은 그대의 몫이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기억하라. 변화는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는다. 오늘 이 영상을 보았다고 해서 내일 갑자기 모든 것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하나, 오늘부터 작게라도 시작할 수 있다. 오늘 하루 자신의 의견을 한번 말해보고 불편한 감정을 한번 표현해보며 작은 도전을 한번 시도해보라. 그것이 시작이다. 그리고 매일 조금씩 나아가라. 어떤 날은 잘 될 것이고 어떤 날은 실패할 것이다. 그것이 정상이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넘어지면 일어서고 실수하면 배우며 좌절하면 다시 시도하라. 그렇게 하루하루를 쌓아가다 보면 어느 날 그대는 깨닫게 될 것이다. 그대가 이미 존중받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을. 존중은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세우는 것이라고 처음에 말했다. 이제 그대는 안다. 그 존중을 세우는 것은 다름 아닌 그대 자신이라는 것을.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그대의 태도가, 남의 평가가 아니라 그대의 선택이,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그대의 중심이 존중을 만든다는 것을. 이제 그대여 일어서라. 그대의 자리에 서라. 그대의 목소리를 내라. 그대의 삶을 살아라. 그것이 존중받는 삶이요. 그것이 진정으로 사는 것이다.